지금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했던 고위공직자 탄핵 리스트입니다. 29건 발의에 13건 일방 처리, 3개 신기록일 겁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략 탄핵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모레 결론이 날 서울중앙지검장과 2명의 검사 탄핵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려는 전무후무한 일이기도 하죠. 성적표도 시원찮습니다. 13건 가운데 헌재가 4건을 결정했는데 모두 기각입니다. 근거가 박약하다는 뜻이겠죠.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넣었다가 빼는 해프닝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로 탄핵했지만 자신들 뜻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졸속 탄핵, 정치 탄핵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적인 탄핵 소추는 이제 곧 30번째를 맞을 듯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슬슬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장깨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를 왜 되돌리지 않느냐는 건데 그게 위헌 위법한 행위로 탄핵 사유인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도 사실상 대기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헌재 분위기가 마뜩치 않아서 그렇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악용해 사실상 국회 독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견제의 도구가 권력화한 겁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브츠키 교수는 민주주의 헌법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불가결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호 관용은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않는 거고 제도적 자제는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도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처럼 탄핵을 남발하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주의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3월 11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민주주의여 만세였습니다.